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본거지인 천정궁을 포함한 10여 곳에 대해 1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선, 김규환 전 의원은 물론 늑장 이첩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넘겨받은 경찰 전담수사팀은 수사 착수 닷새 만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여야 정치인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포함해 10여 곳에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때문에 오신 거죠? 혹시 소환수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사팀에서 나오신 거 맞으세요? 경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대한석탄공사 관사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의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교 시설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담팀은 통일교 서울본부에 더해 통일교의 본산, 성지로 불리는 이곳 경기도 가평 천정궁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편파 늑장 수사라며 직무유기로 고발한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는데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전 장관 등이 수년 전부터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데도 특검이 신속하게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통일교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한일 해저터널 관련 토론회 당시 사진입니다. 한일터널의 동북아시아 파급 효과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임종성 전 의원이 등장합니다. 앞서 2016년에는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플래카드에는 통일교 관련 단체들과 임 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역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서적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이 같은 행적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뒤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수년 동안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일 해저터널을 지지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는 겁니다. 임 전 의원과 전 장관, 김규환 전 의원 등 통일교 로비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데도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석 달이 넘도록 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특검이 지난 7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현금 280억 원을 발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늑장 이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게 로비 의혹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편파 수사로 직무를 유기했다며 민중기 특검팀을 고발하면서 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 관련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특검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 관련 추가 강제 수사는 물론 민중기 특검도 직접 조사할지 관심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통일교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민주당 3선 현역 전재수 전 장관은 거듭 불법적 금품 수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에도 발끈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역시 압수수색을 당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반박 회견을 열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020년 3월쯤 촬영된 사진입니다. 민주당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은 전재수 의원의 손에 들린 책,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자서전입니다.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교 측과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지역구 주민들이 선거 사무실에 찾아와 응원한다며 책 한 권 들고 사진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며 단연코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행사 참석 날짜로 특정된 2018년 5월엔 지역구 성당에서 미사를 받고 그해 9월엔 고향 의령에서 벌초했다며 당일 SNS 게시물로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경찰은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해 4시간 가까이 PC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경찰 국수본의 압수수색을 잘 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기습 발표한 지난 11일 귀국 당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방어전에 돌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이 전 차관은 최근 사면돼 업무에 복귀했고 전 의원의 압수수색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반박 회견을 열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선물도 밥도 한 그릇, 음료수도 한 잔 먹은 적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통일교 의혹 초반부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진 한 장, 언론 보도 한 줄에도 여론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조차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180일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조은석 특검은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이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38명 메머드급으로 구성된 내란 특검은 접수된 249건 가운데 모두 215건, 약 85%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특검은 군에서 기소한 3명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계엄의 목적을 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임명 이후 한 차례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던 조은석 특별검사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올랐습니다.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선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했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특검은 계엄에 얽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31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계엄을 인지한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를 예로 들며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위증죄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계엄 선포 때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우며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크게 화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V1을 앞서는 V0로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도 개입했을 거란 게 세간의 시선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 씨가 계엄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나 진술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했던 군인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 씨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김 씨가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와 수행 행정관도 불러 조사했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군 비선 라인으로 계엄 밑그림을 그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씨가 따로 만난 정황도 없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오히려 계엄 당시 김 씨를 가까이서 보좌한 직원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본인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탓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분노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김 씨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계엄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윤 전 대통령 의중엔 있었겠지만 계엄 발동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작용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자 민주당은 이제 막 전반전이 끝난 거라면서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이 마침표를 찍은 날 민주당은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외환죄는 손도 못 댔고 노상원 수첩의 실체와 공모자 역할도 베일에 쌓여 있다면서 지난 180일은 중간 보고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회방을 놓은 탓에 주요 내란 가담자들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며 2차 종합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또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에 한정될 뿐 통일교 특검은 언감생심 물타기용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어떻게 등치해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결국 제대로 된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수사를 끝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불과합니다. 특검이 편파 관심법 수사 외엔 보여준 게 없는데도 민주당이 기어이 2차 특검을 추진한다면서 법률권의 통일교 로비 의혹을 덮고 이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발의를 목표로 통일교 특검안 초안을 마련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단일 법안을 내도록 논의하겠다고 화답해 두 당의 연대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야권 주도로 통일교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해도 거대 의석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실제 출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2차 종합특검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론 향배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주요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228곳에 달하는 전체 공공기관들로부터 생중계 업무 보고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2주차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권익위원회 등의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 등을 점검합니다. 한미 두 나라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 협의가 오늘 시작됩니다. 회의에서는 대북 정책 전반에 걸쳐 한미 간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한편 통일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한 협의 주체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가 돼야 한다며 협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의 방송 통신 분야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구조적 결함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한 매입 수요를 흡수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략적 환해지 비율 조정 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전략적 환해지 기간 연장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금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고환율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정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는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소득이 8천만 원이 넘는데도 2억 원을 감면받는 등 1,944명이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모두 94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아찔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법 개정안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제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직전 갑자기 일어나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쾌소 공포증 때문에 답답해 문을 열었다는데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승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아찔한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인천에서 시드니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고 바로 전달에도 시안으로 가는 항공편에서 승객이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며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만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로 대한항공은 추후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문제를 일으킨 승객에겐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입니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벌 소위를 높이는 법 개정 논의도 활발합니다.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을 도입하고 승무원이 불법 행위를 제압해 피해가 발생해도 승무원의 형사 책임을 감경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지만 실형 선고가 거의 없는 가운데 금전적 책임을 확실히 지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교통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다른 항공사들도 강력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카카오가 이번 주 중 카카오톡 친구 탭 첫 화면을 개편 이전의 친구 목록 방식으로 복원합니다.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카카오톡 이용자별로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AI 거품론에 급락 출발했다가 개인 매수세의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고 결국 1.8%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발 뉴스에 오늘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 전략과 중장기 방향을 논의합니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이 참가해 사업 전략을 논의하는 정례회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중앙선과 동해선에 시속 260km의 KTX 이음 열차를 본격 투입하는데요. 그 예매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반영된 지표입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첫 번째 보고서에서도 강제 동원의 역사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일본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첫 번째 이행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7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권고받았던 8개 사항의 이행 결과를 정리해 담고 있습니다. 8개 권고 사항에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 그러니까 에도시대 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시물을 설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반영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 어디에도 이를 명시한 대목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朝鮮半島出身者を含む労働者たちが当時鉱山でどのような環境で働いていたか、生活をしていたかをこういった展示資料の中から事実を知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おります。 핵심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외면한 전시물은 공개 당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본이 약속했던 한일 공동 추도식도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완강한 태도로 2년째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유네스코 보고서가 공개되자 외교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평일인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두고 그동안 많은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미국 대선 뒤에 혼란을 노린 거라고 봤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12월 3일 화요일이었을까? 평일은 주말보다 국회 대응이 빠를 수밖에 없어서 권력 독점을 위해 움직이기에 최적의 시기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전날 명태균 씨 측이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해 황급히 게시한 것이라거나 심지어는 한자풀이를 해보면 왕자가 3개 나온다며 무속과의 연관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날짜 선택이 정말 그렇죠. 이게 좀 무식하다고 그래야 되나? 본회의 다음 날 본회의고 다 있을 때 특검법 이제 의결할 때였고 그래서 다 서울 인근에 다 남아 있었잖아요. 이에 대해 앞뒤 정황을 들여다본 특검이 유력하게 내놓은 가설은 미국이었습니다.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미국 협조와 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있었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12월 5일 미국 중앙정보부 CIA 국장과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도 미국 대선 전국 중에 있었듯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미 대선 직후 취임 전에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특검은 한간에 떠돌던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하는 데는 계엄 전후 정황이 담긴 노상원 수첩이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 역할을 했습니다. 작성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기밀을 취득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규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지난 2023년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인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4년 전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고 김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명단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록됐고 이후 단행된 군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의 논의한 대로 육군 참모총장 박한수,
방첩사령관 여인영, 구사단과 3사를 관할하는 지성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메모를 비상계엄 때 군을 통솔할 지휘부와 진압군을 미리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내란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온 겁니다. 수첩에는 계엄 전후 조치 방안도 담겼는데 특검은 두 사람이 논의한 내용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차출을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들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군 장성인사 청탁과 함께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까지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범행은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와 별도로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다음 달 중순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떨어진 선불카드를 주워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군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음식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업주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중학생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수갑을 채우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자를 도주하게 했던 경찰관 가운데 2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형부의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직원을 생전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서 대표의 범죄 사실 10건을 특정했는데 법원은 대표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가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살이 안 찌면 어디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저렇게 고통받으리라고 그런지는 생각도 안 하고. 직원인 박성범 씨는 최근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대표 김모 씨가 박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결국 상습상해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근무했던 박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범 씨 사망 뒤 CCTV 삭제한 이유 뭡니까? 본인 잘못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성범 씨에게 신체 포기학수 요구한 거 맞으십니까? 경찰은 CCTV 영상과 참고인 조사, 생전 박 씨의 안아골절 진단서 등을 근거로 김 씨가 박 씨에게 저지른 폭행 등 범죄 사실 10건을 특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YTN이 입수한 통화 녹취록엔 대표 김 씨가 박 씨로부터 이른바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아낸 정황이 담겼고 경찰 조사 결과 박 씨가 숨지기 직전 이틀 동안 김 씨가 자신은 살인자가 되기 싫다는 등 각종 협박과 폭언을 쏟아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폭행은 박 씨 횡령이 원인이라며 상습적이지 않았고 박 씨가 세상을 떠난 것과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데 박 씨가 숨진 뒤 매장 CCTV를 삭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CCTV 삭제에 관해 묻는 재판부에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영상이었고 유족이 보게 되면 시비거리가 될 걸 우려했다고 답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한 폭행과 협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표종호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브라운 대학교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마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았던 20대 용의자를 석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이 20대의 이름까지 공개된 상황이어서 이 또한 논란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브라운 대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He came in, pointed the gun, and then he screamed something. I don't know what he said. Then he just started shooting right after that. So from that moment to the first gunshot, it was probably around 5 to 7 seconds. 2019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총격 사건 생존자이기도 한 미아는 두 번째로 겪은 이번 사건이 더 공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When I was shot at my school, they knew exactly where the shooter was within the hour. I didn't have to deal with this fear for hours on end of where this person is, could they be doing it again? 경찰 수사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체포했던 20대 용의자를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over the last 24 hours, leading into just very recently, that evidence now points in a different direction. So what that means is that this person of interest needs to be and should be released. 결국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인데 구금됐던 20대는 이미 이름까지 공개된 상황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대학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희생자의 가족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Just pay my respects to the people. Unfortunately, 2 are no longer with us. Brown University, 9 injured, and 2 are looking down on us right now from heaven.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는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총기 규제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호주 시드니 총격 난사 사건으로 유대교 최대 명절인 한우카 축제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근 이른바 반유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테러에 대비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유대교 명절인 한우카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행사장에 나온 참석자들은 시드니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이번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As joyous and as festive it will be in defiance of what has happened, that we begin with a moment of silence and reflection. 이른바 8일간의 빛의 축제로 유명한 한우카는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로도 불리며 해마다 12월 중순에 열립니다. 기원전 2세기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운 걸 기념하는 축제로 8일 동안 촛불을 밝히고 음식을 나누며 즐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인 만큼 행사는 세계 곳곳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Y sabemos que las fuerzas del cielo van a apoyar a la Argentina y sobre todo va a apoyar a Israel en este momento. Muchísimas gracias y viva la libertad, carajo! 올해는 오는 22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행사 첫날에 테러가 발생하면서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최근 반유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행사장과 유대교 회당에 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보안 수준도 한층 높였습니다.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the NYPD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ecurity around Hanukkah-related events, menorah lightings, and Jewish houses of worship across all 5 boroughs. 지난 2019년 한우카 기간에 뉴욕에서 유대교 랍비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해 5명이 다쳤고 2년 전 스페인에서는 보안 문제로 야외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합니다. 폭스바겐은 현지 시간 오늘부터 드레스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드레스덴 공장 폐쇄는 중국 판매 부진과 유럽 수요 약세, 미국 판매에 따른 관세 부담 등으로 현금 흐름 압박을 받는 상황에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구조 조정의 하나입니다. 1980년대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감독한 롭 라이너 감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외신들에 따르면 라이너 감독 가족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라이너 감독과 부인 미실의 비극적인 별세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사망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라이너 감독 부부를 명백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한류 인기가 화장품, 식품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FTA가 타결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소비재 진출의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한류 박람 회장을 가득 채운 인파. 가상현실 속 아이돌 스타와 사진을 찍고 한국의 맛도 직접 체험합니다. 최근 한류 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한류 박람회의 26번째 개최지가 됐습니다. The boy group, I like the culture. I think it's a K-beauty because their product is actually our Korea product is so good. 사흘 동안 현장을 찾은 사람만 2만여 명. 너무 따뜻하고 열광적으로 맞이해 주세요. 나라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열기는 수출 성과로도 이어져 박람회 동안 857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 협약이 성사됐습니다. What's that? Okay. Really relaxing. Yeah, relaxing. But we have skincare and makeup product as well. 이렇게 우리의 고유 문양인 삼태극을 활용한 실내 스포츠 용품까지 이곳에선 다양한 용품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로의 우리 소비재 수출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해 UAE에 이어 10대 소비재 수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매년 이제 10%에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의 열기가 아무래도 뜨겁고.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 아세안의 허브라고도 하고 또 한랄의 중심 국가입니다. 일종의 아시안 진출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한랄 식품 시장은 전 세계 18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 인구를 기반으로 2030년대에는 최대 9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다른 이슬람 국가로의 수출도 가능한 만큼 국내 식품업체들이 글로벌 할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를 향한 우리 소비재 기업들의 거침없는 도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1년 전 방송가는 물론 요식업계까지 돌풍을 일으켰던 요리 경쟁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의 두 번째 시즌이 오늘부터 공개됩니다. 첫 시즌 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는데 백종원 씨를 향한 여론이 지난해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에서 또 한 번 흥행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릿속에 흑백 요리사밖에 없었어요, 거의. 기다렸던 대회인 만큼 준비한 거 다 쏟아낼 테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흑백요리사 시즌2에서 눈에 띄는 건 역시 참가자들의 화려한 면면입니다. 국내에 손꼽히는 유명 미슐랭 셰프들은 물론 국내 중식업계의 살아있는 거장과 사찰음식 명장도 백수저로 나선다는 소식에 공개 전부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첫 시즌에서 다양한 밈을 남겼던 백수저 2명도 다시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나야, 재도전. 나아가 흑수저 중에서도 지난 시즌이라면 백수저로 나왔을 법한 셰프들이 등장하면서 더 강력한 대결을 펼친다고 제작진은 예고했습니다. 두 분이 여기에 흑수저로 나오셨다고?
첫 시즌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은 눈을 가린 심사와 무한 요리 지옥 미션은 그대로 이어받되 부정적 반응을 샀던 팀 내 방출 규칙은 없애면서 한층 시청자 친화적으로 제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찍이 예약 애플리케이션에 흑백요리사2 출연진 식당들이 별도로 안내되면서 요식업계도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 첫 시즌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된 백종원 심사위원을 둘러싼 여론은 변수입니다. 사실상 흑백요리사2가 백씨의 본격적인 방송 복귀작이 된 상황에 앞서 넷플릭스는 시청자에게 선택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고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큰 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어제 12시 반부터 시작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토론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하고 싶지만 우리 박지혜 의원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몇 시간 기다리셨죠? 9시간. 9시간.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과장 수준 정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장님 가실 때 좀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먼저 가셔가지고 갔다 와도 될까요? 사실 아직은 가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왔어. 10분? 마이크가 꺼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십시오.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대비해가 왔습니다. 국회가 이래가 됩니까? 고양이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하나가 없으면 기계는 고양이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입력을 더 해줘야 돼요. 다음, 이 프랭크 로젠블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57년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는데 이 알고리즘 그 다음 장에서 긴 시간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상 2.5도로 출발하며 예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8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시작돼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밤까지 중부와 경북 북동 내륙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 1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아직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대기 정체로 차츰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고요. 저녁에는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는 영하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0도, 광주와 부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